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암호화폐의 시장에 굉장히 큰 바람들이 좀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엊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좀 큰 하락이 있었고, 또 어저께부터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압박을 하고 소송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XRP 커뮤니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서 이 SEC 소송에 대해서 암호화폐 전체 산업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금 그 코인베이스 CEO인 브래드 암스트롱이 굉장히 많은 트윗을 올리게 됐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랜드 서비스를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런치를 하려고 하는데 SEC가 이것을 소송을 걸겠다 그러면서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대화 없이, 어떤 소통도 없이 바로 소송으로 임하게 될 거라는 것에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전히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 있고, 또 만약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은 규제의 명확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꼭 처음이 이렇게 안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스트롱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거를 작년 12월에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웰컴 투 더 파리 펄 그러면서 파티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내 친구야 그러면서 지금 이 고통스러워하는, 약간 좀 개그를 한 거죠. 약간 좀 조크를 하게 된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변호사도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리플사도 규제를 잘 지키려고 하고, 또 규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어떤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리플사에서는 책임자가 있었고,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정부의 규제자들과 어떤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규제자들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었고, 영상에도 있습니다. 옛날 영상에 했었고, 리플사도 그랬는데 바로 이제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이때 2020년 12월 22일에 미국의 암호화폐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저도 신경 쓰이고 그렇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베이스라는 게 IPO를 상장을 한 기업이고, 또 법적인 규제를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SEC가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갑자기 짜증이 나고, 왜냐면 미국에서는 마음대로 제가 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기가 어렵거든요. 바이낸스 US가 있지만 많은 코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또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이낸스 글로벌 거래소도 제가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고 할 때 BNB나 이런 스마트 바이낸스 체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좀 짜증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SEC가 코인베이스까지 공격을 하니까, 참 미국이 어떻게 될런지, 참 조 바이든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게리 갱슬러는 SEC 임명이 되고 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짜증이 날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하루 정도 좀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괜히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텔레그램 방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요거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SEC의 그 마피아 같은 소송 문제로 우리는 굳이 그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이런 SEC, 코인베이스 이런 분위기에 굳이 휩쓸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현재 이 SEC 소송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어떤 비트코인과 XRP 이 차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가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하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코인베이스 주식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SEC가 코인베이스를 전체 암호화폐 공격한 게 아니고,
한 부분이잖아요. 서비스를 출시하지 말아라라는 거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또 다른 소송이 또 여러 가지 또 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투자를 해야 우리가 또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차피 장투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도 다 이겨내고 가야 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당당함과 무덤덤함이 더 투자에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 또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 이런 어떤 환경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순간적인 그 패닉셀이나 뭐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처음 여러분이 마음 가셨던 그대로 투자에 임하시면 되는 거고요. 투자자의 본 모습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에서 알아서 할 거고, 코인베이스 SEC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괜히 우리가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투자에 대한 이런 어떤 투자 매매 철칙이나 어떤 투자의 본연적인 모습대로, 그 철학대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 뉴스,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매매와 또 투자 방법에 대해서 꿋꿋하게 지켜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차트만 보면서 어떤 뉴스에 대해서 크게 상관 안 하잖아요. 계속 매매합니다. 계속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면서 돈을 버시는 거고요. 뭐 가치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가치가 상승할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한 뭐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방법, 뭐 장기간 분할 매수 뭐 이런 것으로 쭉쭉 가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투자 방법을 꿋꿋하게 이제 지어서 나갑니다. 물론 소송에서 잘못되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가격적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너무 깊게 끌고 가서 우리의 투자까지, 투자 매매, 투자 방향까지 뒤흔들어 놓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투자를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런 거에서 너무 신경 쓰고 또 머리 아프게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냥 이 소식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좀 내려놓고 제 투자 방식대로 쭉 꾸준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보게 됐고요. 뭐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